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을 살 수가 없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 5년 정도의 시간만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작은 자본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기환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한 주간의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올해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16주째 팔자 우위, 매수 심리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심리를 흔들고 판단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선이다. 며칠밖에 안 남은 대선인데, 대선에서 어느 누구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어느 한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시장에서 평가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고 있고, 다른 분이 당선이 된다면 약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부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또 상승을 하게 되는 연동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서울의 아파트가 약보합이나 조정기로 접어든다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가격도 조정기,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폭이나 조정폭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며칠 뒤에 있는 대선을 좀 지켜보고 그 향방을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의조차 없다. 아파트에서 빌라도 거래가 꽁꽁 얼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묻지마 투자라고 할 정도로 광풍이 불었던 빌라 시장도 거래량이 무려 17% 정도로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자, 빌라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의 이유도 있고요. 첫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상승을 많이 했다 이미.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불려지는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이죠. 분양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빌라냐 아니냐를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좀 무서워 보이는 거죠. 내가 투자한 것을 아파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 때문인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다.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제한 사항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자하고 싶지만 이런 데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잠깐은 주춤하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현재 멈춰져 있는 개발,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산에 철도기지창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네, 용산공원에다 임대아파트를 짓네라는 이런 얘기들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은 쏙 들어가 버려요.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스스로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매물은 있는데 팔 사람들은 있는데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겠지만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노려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미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이미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는 소문이 난 지역들, 지금 현재 신통이라든지 공공재개발에 신청을 한번 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장이 바람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고 실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틈새라는 건 항상 남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지정된 곳들,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지만 이 미지정 지역을 투자를 한다면 안정기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지정된 지역들을 미리 선점 투자를 해 놓는다면 4가지 요건에 의해서 틈새가 열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금 여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을 살 수가 없어, 내 돈 갖고는 살 수가 안 되네 라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좀 더 투자를 해놔서 긴 안목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만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작은 자본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예측을 해낼 수 있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가장 선도하는 게 아파트고 아파트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의 개발인 재건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재건축의 대체제로 그쳤던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이 서로 수주하려고 그렇게 경쟁이 심해졌다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앞서 대선 후보들이 두 분 다 모두 다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 있을 대선 이후에는 이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리모델링이라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던 아파트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재건축을 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은 투베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높이에 대한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높아봐야 2개층에서 3개층 정도의 높이고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차 문제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못한다는 것과 커뮤니티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라는 방식으로 노후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전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이 이제 재건축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축비가 재건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건축비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비슷하고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태생적 한계가 처음부터 없던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재건축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대선 후보 2명 다가 500%가 넘는 용적률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에 있으면서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던 단지들이 이 500%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이 당연히 재건축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거예요. 따라서 현재 역세권에 있으면서 입지적으로 그리고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용적률이 한 250% 이상에서 300% 정도의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로 되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리모델링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500%까지 준다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높더라도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실투자금도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아서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시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뉴스
뉴스를 통해서 스스로 대선에 나오는 공약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됐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스스로 예측을 하신다면 좋은 기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새 위기가 기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고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부동산 뉴스,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스스로가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대한대남 부동산 꼰대들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계속 해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